조비 에비에이션이 수소 연료 항공기 사업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조비의 자회사인 H2플라이는 액체 수소 전기 항공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비는 2021년 H2플라이를 인수했는데요. 당시 조비는 이 인수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M&A 뉴스는 2022년 항공 전문 매체에 의해 전해졌죠. 조비는 H2플라이 인수를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진행한 겁니다. 조비의 이런 행보는 더 넓은 시장을 타깃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항공산업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전지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수소연료 전지는 운송수단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동거리가 더 길수록 힘을 발휘하는데요. 때문에 트럭에 수소연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보다 더 크고 무겁고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항공기에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조벤 베버트 조비 설립자이자 CEO는 과거부터 수소 에너지를 언급했습니다. 2022년 3월 베버트 CEO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배터리와 수소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에 훨씬 더 가까운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그는 배터리 전기차는 가까운 도시 사이를 이동할 때만 유용하다며 우리가 지구를 돌아다니고 싶을 때의 해결책은 수소 전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수소는 제트 연료보다 비에너지가 3배 더 높다고 전하기도 했죠. 비에너지란 단위 중량당 내부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같은 무게의 에너지를 더 꽉꽉 채울 수 있다는 의미죠. 전기 수직 이착륙기가 무공해 중단거리 항공기라면 수소연료 전기 항공기는 무공해 중장거리 항공기로 포지션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조비는 자회사인 H2플라이와 함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에 있어 항공기 포트폴리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TAM, 즉 토탈 어드레시블 마켓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즉 조비의 시가총액의 상방 한계선이 더 올라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업의 범위가 넓어진 데에 따른 비즈니스 리스크도 높아졌지만요. 이제 H2플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첫 수소연료 비행이 H2플라이를 설립하게 될 팀으로부터 이뤄졌습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엔지니어 팀이 개발한 항공기였죠. 그리고 2015년 요제프 칼로와 그의 팀은 H2플라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H2플라이는 자신들의 항공기인 HY4의 첫 비행을 2016년에 성공했습니다. 4일 동안 32회의 비행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죠. 이때 H2플라이의 연료전지 파워트레인의 확장성과 수소 추진 시스템의 빠른 충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조비가 H2플라이를 인수했습니다. H2플라이는 완전 자회사로 편입이 됐죠. 그리고 같은 해 H2플라이는 독일과 EU로부터 연구 보조금도 받게 됐습니다. 도이치 에어크래프트와의 협업도 시작했고요. H2플라이는 이 항공사와 함께 수소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도니어 328 데모 항공기를 202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은 여러모로 H2플라이 그리고 조비에게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조비로 인수된 다음 해인 2022년 H2플라이는 상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HY4가 수소연료 항공기로는 처음 7,000피트 상공을 횡단하는 그런 신기록을 세운 겁니다. 또 HY4는 대륙 횡단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무공해 항공기가 장거리 비행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한 테스트였던 거죠. 2023년 9월 7일 H2플라이는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동력 전기 항공기의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액화수소입니다. H2플라이는 이번 비행을 통해 기체 수소 대신 극저온 저장 액화수소를 사용하면 탱크의 무게와 부피를 줄일 수 있어 더 긴 비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죠. 기체 수소를 액화수소로 바꿀 경우 HY4의 항속거리는 750km에서 1500km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조벤 베버트 CEO는 이번 테스트 성공 직후 조비의 미래 전략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냈는데요. 앞으로 배터리 전기와 수소 전기 추진 시스템을 통해 무공해 중장거리 항공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겁니다. 조비는 더 이상 도심 항공에 집중하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기업이 아니라는 선언인 셈이죠.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프로젝트 헤븐이 있는데요. EU가 지원하는 컨소시엄입니다. H2플라이가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에어 리퀴드, 파이피스트레 버티컬 솔루션, 독일의 항공우주센터 등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 리퀴드는 글로벌급 산업용 가스 전문 업체로 수소 역시 제품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 섹터뿐만 아니라 장거리 비행을 위해 수소 연료 항공기 섹터에서도 앞서 나가는 조비인데요. 조비와 H2플라이의 시너지는 당연히 명백하겠죠. 단거리와 장거리에 있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될 것이고 각각의 항공기에 적용되는 기술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항공망들이 서로 연결될 때 경쟁사보다 더 원활하게 네트워킹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도로에 수많은 전기차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는 하늘에서도 공해를 발생하지 않는 항공기들이 많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조비는 확고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네요.